9번입니다.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총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A1과 A3 더하기 A5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의 총합이 무엇이 되는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요. 일반적인 수열의 일반항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만 되겠지. 이 수업 시간에 이미 열심히 했기 때문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n-1 자 먼저 필요하고요. 해볼게. n자리를 n-1로 바꾸시게 되면은요 3 곱하기 n-1의 제곱 더하기 n-1 되는 거야. 맞지? 정리 좀 할까? 3n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3 더하기 n-2고요. 동그라미에 살짝 계산을 마무리시게 되면은 3n의 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n이니까 마이너스 5n 3 빼기 2니까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될 거야. 맞지? 실제로 이 녀석에서요 이 녀석을 빼시게 되면은 일반항 AN이 구해지게 되고요. 빼볼게. 3n제곱 4n제곱 지워지시고요. n 빼기 마이너스 5n이니까 6n이구나. 그 다음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얻어지게 되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얻어진 일반항 AN은요 n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밖에 조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A1은 무조건 노가다로 따로 구하셔야만 돼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실제 A1은요 주어진 이 SN에다가 n자리에 1을 집어넣음으로써 꼭 노가다로 확인을 다시 해보셔야만 돼. 들어가시니까 3 더하기 1 빼기 1이라서요 실제 A1은 3값이 나오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구하는 거 1도 아니잖아. 그치? A1 3이라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 A3 필요하네. A3 몇이냐? 18 빼기 2니까 18 빼기 2 하시면 16인가요? 마지막 A5는요 뭘까요? 30 빼기 2 하시니까 28이구나. 실제 이 세 값들을 모두 더하시게 되면은 44 더하기 3이니까 47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답은 47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항상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밖에 AN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둘을 빼시면은요, 이 범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참고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들으세요. S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상수함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2차시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을 경우에는요, 실제로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첫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 포함이 되지 못해. 하지만, 만약에 상수항이 0이야. 상수항이 없다라고 치면은 첫 번째 항부터 싹 다 완벽한 등차 수열로 구성이 되더라. 이거는 알고 있으면 분명히 좋을 거야. 알겠지? 이런 어떤 등차 수열이 있대요. 어떤 시행에서요 수열의 짝수항을 지우고 그 다음 시행에서 또 마찬가지로 또 수열의 짝수항을 지우고 이와 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했을 때 여덟 번째 시행 후 남은 수열의 두 번째 항이 무엇이 되는지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적절히 노가다를 통해서 이러겠거니라고 좀 추론을 하는 능력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수학적으로 엄밀히 좀 증명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좀 노가다를 하면서 이러겠거니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도 수학에서 되게 좀 중요하다고. 그래서 좀 직접 제가 좀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일단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고 있는 수열이 있어. 자, 시행을 통해서 짝수항을 지웁니다. 일단 첫 번째 시행을 통해서 짝수항을 지우시게 되면은요. 당연히 남아있는 항들이 1, 4, 5, 7, 9, 11, 14, 15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거야. 맞지? 자, 이 수열을 좀 관찰을 해봅시다. 누가 봐도 무슨 수열일까? 등차 수열입니다. 실제적으로 첫째 항이 뭐예요? 첫째 항이 1이고요. 공차는 몇일까? 2입니다. 아하, 공차가 2인 어떤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확인이 되고 계시고요. 자, 계속 시행을 할게요. 시행을 지금 해봅시다. 시행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은요, 이 녀석에서 마찬가지로 짝수항을 지우셔야 돼. 3, 7, 11, 15 이런 거 지우시게 되면 남아있는 것들이 1, 5, 9, 13 이런 것들이요. 아, 1, 5, 9, 13이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실제로 간격이 4, 4, 4로 맞춰져 있다. 당연히 그 다음 하면 17, 그 다음 하면 21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겠구나. 느낌이 오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항은 마찬가지로 1입니다. 어차피 짝수항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맨 앞에 붙어있는 이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워질 일이 없어. 아, 첫 번째 항은 아무리 시행을 반복해도 1로 고정될 수밖에 없겠구나. 자, 첫째 항은 1이고요. 공차가 늘어났네요. 뭐로 늘어났죠? 4로 늘어났죠. 공차가 실제로 4로 늘어나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느낌이 좀 안 서. 그래서 몇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더 해볼게요.
더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야. 시행 2에서 얻어진 이 수열의 짝수항을 지우셔야 되고요. 5 지우고 13 지우고 20을 지우시게 되면 실제로 1, 9, 17 이런 것들이 아마 수열이 될 거예요. 1, 9, 17, 25 이런 숫자들이 얻어지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느낌이 오셔야 돼. 간격이 무엇으로 일정하냐? 8로 일정하구나. 첫째 항은 볼 수 없이 1일 것이고요. 첫째 항은 1일 것이고 공차가 8인 어떤 기차 수열을 얻어냈구나. 자, 계속 시행을 하면서 첫째 항의 변화는 생기지 않고 있지만 실제 공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좀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약간 좀 추론을 하실 수 있으셔야만 돼. 2야, 4야, 8이야. 계속 공차가 2배씩 증가하고 있구나. 실제 공차 4를요 2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8도 마찬가지야. 2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행에 따라서 공차가 2의 n제곱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어쨌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무엇이었느냐? 시행을 몇 번 했어야 됐느냐? 8번 했어야 됐어요. 시행을 실제로 8번을 하셔야 되고요. 자, 아무리 시행을 하셔도요. 첫 번째 항은 항상 1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어. 맞지? 자, 좀 올릴게. 자, 시행을 아무리 반복하셔도요. 첫째 항은 무조건 1로 고정입니다. 그 다음 공차 한 번 시행했을 때 2의 1제곱이고요. 두 번 시행했을 때 공차가 2의 제곱이야. 세 번 시행했을 때 공차가 2의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8번 시행하게 되면 공차가 2의 몇 제곱이 될 수밖에 없느냐? 2의 8제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에서는 8번 시행한 그 수열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이 무엇이 되는지를 구하는 문제였고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만 더 하시게 되면 두 번째 항이 얻어지게 되겠구나. 맞지? 이게 실제로 2의 8제곱입니다. 256인가? 맞죠? 256이죠. 256에다가 1만큼 더 하시면 되니까 실제 답을 297이라고 구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직접 노가다를 통해서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너무 엄밀하게 와둔 것들을 좀 완벽하게 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는 노가다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11번입니다. 보세요. 공차 수열 AN에서 A3이 6, A15가 마이너스 12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부터 봅시다. 일반항 AN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등차 수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서는요. 첫 번째 항과 공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첫 번째 항과 공차만 알고 있으면 모든 항들을 다 표기할 수 있더라. 다시 말하면 일반항을 표기할 수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 맞지? 자, 어떻게 해봅시다. 자, 첫째 항을 제가 A라고 볼게요. 첫째 항을요, 수열 A라고 볼 거고요. 공차를 한번 D라고 먼저 하자. 어차피 얘랑 얘만 알고 있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얘네들은 어떻게 구할지를 고민하시면 되겠네요. 맞지? 해봅시다. 나와 있는 조건 A3, 제 상황이 6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얘네 가지고 표현을 해볼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가 두 번 내렸을 때 실제 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계산 결과 6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 맞니? 마찬가지로 자, 제 15항이 마이너스 10이야. 첫째 항에다가 공차 D가 14번 더해졌을 때 실제 제 15항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2구나. 자, 미지수가 2개이고 식도 2개이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1차원 공식 풀듯이 연립하셔서 푸시면 실제 A랑 D가 구해질 거야. 맞지? 계산안에 생략을 할게. 실제 구하시게 되면은요, 이걸 연립하시게 되면은 실제 A가 뭐가 구해지느냐? 9가 나온대요. 마찬가지로 D가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6분의 3이 나온다. 자,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괜찮겠지? 자,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인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구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일반항을 표기하셔야 되고요. 마무리 지을 때. 자, 일반항 A에는요. 첫 번째 항 9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2분의 3이 n-1번 더해진 걸로 표현이 되어야만 돼. 맞지? 자, 좀 정리 좀 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3n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9입니다. 2분의 3 더하기 9인데요. 2분의 3 더하기 9는 실제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2분의 21이죠. 더하기 2분의 21이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일반항에 대해서 표기를 하실 수 있고요. 해석까지 말씀드리지만 일단 지나가는 말로 들어보세요. 등차 수열 A의 일반항은요. 무조건 n에 대한 1차식 형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지. 아시겠죠? 자, 이제 얘 가지고 2번 풀어야 되는데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살짝 끊고 2번 계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2번입니다. 이제 1번에서 구한 이 일반항을 가지고 얘네가 뭘 구해야 되느냐? A1부터 A20까지 각각의 항들에다가 절대값을 싹 다 씌워서 더한 녀석을 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일단 1번에서 구하셔서 알겠지만 이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은 9가 되고요. 공차 D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 첫째 항은 양수이고 공차는 음수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 항은 양수로 출발을 해. 두 번째 항은 조금 더 작은 값을 취할 거고요. 세 번째 항은 조금 더 값이 작아져. 계속해서 작아지니까 당연히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느 항까지 양수를 취하고 어느 항부터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먼저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 오케이? 자, 일단 일반항의 표현을 보시니까요. n자리에 딱 7이 들어가는 순간 A7이 0이 됩니다. 맞지? 자, A7이 0이라는 사실을 일단 눈에 보셔야 돼. A7이 0이니까 A1부터 A7까지의 값은 실제로 0 이상의 값을 취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A8부터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A8, A9, A10, A20까지 싹 다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해서 절대값을 좀 벗겨보도록 할게. 자,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A1부터 A7까지는 값이 실제로 0 이상의 값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을 벗겨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요. A7까지 그냥 벗겨냈어. 그 다음 문제는 A8부터죠. A8부터는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어야만 돼. 마이너스 붙이시고요. 한 번에 묶을까요? 이런 식으로 A20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지. 아시겠죠? 자, 이제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등차수열의 합 구하는 거 쉽잖아. 한번 시간을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 A1부터 A7까지야. 총 항의 개수가 7개야. 따라서 2분의 항의 개수 7 곱하기 첫째 항 A1과 마지막 항 A7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은 얘까지 합이 구해지는 거야. 맞죠? 마찬가지 똑같이 A8부터 A20까지의 합도 똑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마이너스 자 2분의 자 A8부터 A20까지야. 총 항의 개수가 13개입니다. 맞죠? 13개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항이 A8이야. 그 다음 마지막 항이 A20이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하시면 되겠지. 아시겠죠? 이제 A1, A7, A8, A20 실제로 각각 한번 대입 좀 해볼게. 2분의 7 곱하기 A1은 9라고 알고 있고요. A7은 0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구나. 빼기 2분의 똑같아. 13 곱하기 A8 n자리에 8 들어가시게 되면 실제로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마찬가지 A20이야. n자리에다가 20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계산 따로 안 할게.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9가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2분의 39가 나옵니다. 자, 얘네들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런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괜찮겠지. 실제 계산하시게 되면 답이 뭐가 나오느냐? 168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어쨌든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는요. 이 녀석들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되셔야 돼. 어느 항부터 음수가 나오는지만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제 15항까지의 합이 195고요. 195가 195라는 이유가 제 16항부터 제 30까지의 항의 합이 645래요. 잘 들으셔야 돼. 16항부터 30까지의 항이 645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S30. 제 1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이 1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인 195에다가 16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인 645를 더한 결과라는 위치를 하셔야만 돼. 맞지? 그래서 실제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840일 거야. 840이구나. S15가 195이고요. S32, 840이라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너희는 뭘 구하셔야 되느냐? S50을 구하는 문제였구나. S50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당연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지?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하는지 좀 보세요.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얘부터 좀 식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거 할 수 있잖아. 그치? 2분의 항의 개수가 15개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A라는 멤버, 첫 번째 항. 그 다음 마지막 항, 즉 15항이니까 A 더하기 14이야. 이 계산 결과가 실제 195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맞지?
정리 좀 할게. 실제로 195랑 15랑 약분을 하시게 되면은요, 몇이냐면 13이야. 13이고요. 양변에 똑같이 2 곱하시게 되면은, 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구나. 2a 더하기 14g가 13에다가 2 곱하니까 26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식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거야. 맞지? 똑같이 한번 S32, 840이라고 하는 이 녀석도 한번 식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2분의 항의계수 30 더하기, 자, A1부터 A30까지 항이야. 첫 번째 항 A죠. 자, 30번째 항 A에다가 실제 공차 G가 29번 더해진 표현입니다. 맞죠? 이 계산 결과가 840이 돼야 되겠구나. 맞지? 30이랑 840 약분이 됩니다. 실제로 무엇을 약분이 되느냐? 28로 약분이 돼. 마찬가지 똑같이 양변에 2 곱하시게 되면 2a 더하기 29g가 28 곱하기 2, 56과 같겠구나. 식 얻을 수 있겠죠. 해볼게. 2a 더하기 29g가요. 실제로 28 곱하기 2 하시면 56이구나.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식을 얻어낼 수 있게 되겠죠. 맞지? 문자 두 개야. 밑에서 두 개이고 식도 두 개이니까 마찬가지로 위의 식과 아래 식 적당히 연립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뒷값과 a 값이 구해질 거야. 오케이? 자, 얘랑 얘 서로 빼시게 되면요, 실제 15d가 30이라서요, d는 2가 나와. d는 2라고 구해질 거고요. 마찬가지 d2 집어넣으실 때 28 넘어가시게 되면은 26 빼기 28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구나. 이 정도의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립을 함으로써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모두 구해졌고요. 얘네만 알고 있으면 이제 S50 구하는 거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자, 이제 최종적으로 합시다. S50은요, 2분의 초항의 개수가 50입니다. 곱하기,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50번째 항 필요하겠네. 맞지? 자, 50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에다가 실제 공차 D가 49번 더해져야만 돼. 아하, 이거 곱하기 49가 되겠구나. 자,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실제 이거 계산 결과는요, 자, 디테일한 계산들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실제 하시게 되면 2400이라고 하는 결과가 얻어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문제 조건에서 S15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S30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얘랑 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 가지고 표현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A랑 D에 관련된 식이 두 개가 얻어지게 될 것이고요. 얘랑 얘 연립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항과 공차가 구해지게 되겠구나. 얘네 가지고 S50 구하는 거는 뭐 단순 계산이니까 하실 수 있겠지.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문제가 13번이죠. 자, 마지막 문제 풀기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내용 좀 아시면 좋아요. 어떤 수열 A는요, 분차 수열이에요. 자, 어떤 수열 A이 분차 수열이다. 그러면 적당한 실수 PQ에 대해서요, 일반항이 P 곱하기 AN 더하기 Q꼴로 표현된다. 이런 구조의 모든 수열도 싹 다 분차 수열이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수열 AN이 분차 수열이다. 그러면 일반항이 P 곱하기 AN 더하기 Q꼴로 표현되는 모든 수열들 싹 다 분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 오케이?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좀 일단 간단하게 증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은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야 돼. AN 플러스 1 빼기 AN이 항상 고정된 값을 가져야만 되고요. 실제 이 D라고 하는 녀석을 이 수열에 대한 공차라고 얘기하더라. 기억하셔야 돼. 맞지? 자, 일단 이 정도 내용을 토대로 얘 넘어가볼게. P 곱하기 AN 더하기 Q라고 표현되는, 자, 일반항이 이렇게 표기되는 수열이 왜 등차 수열이냐? 이 녀석이 등차 수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똑같아. 이 녀석이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가 항상 고정된 값을 취한다는 사실을 밝히시면 되는 거야. 맞지? 자, n 더하기 1번째 항 먼저 좀 구해보도록 할게요. n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실제 요 수열에 대한 n 더하기 1번째 항이 구해지는 거야. 맞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n번째 항, 그냥 n자리에 n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P 곱하기 AN 더하기 Q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두 녀석을 한번 빼봅시다. 빼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잘 봐.
슈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지고요. 아, P 곱하기 AN 더하기 1 빼기 P 곱하기 AN P로 완벽하게 묶을 수 있겠죠. 공통인수 P로 묶어내시게 되면은요. P 곱하기 AN 더하기 1 빼기 AN이라고 표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 녀석, 자, 직전에 구해놨죠. D라고 구해놨습니다. 따라서 실제 P 곱하기 D라고 표현이 바뀌게 되고요. P도 상수이고 D도 상수야. 아, 고정된 어떤 상수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증명 끝났지. 아시겠죠? 아, 이 수열도 n 더하기 1번장에서 n번장을 뺐더니 항상 고정된 상수값을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엄밀하게 증명을 해도 괜찮지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어야 돼. 등차 수열이야.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등차 수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의 표현 자체가 n에 대한 1차식분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고. AN이 n에 대한 1차식분로 표현이 돼. 1차식에다가 상수 곱하고 상수만큼 더했어. 당연히 이 녀석에 대한 일반항 표현도 1차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어찌되었든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을 베이스로 이제 13번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곡선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y는 x제곱. 둘 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이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서로 계량은 완벽하게 똑같고 평행이동 관계이구나. 이 정도는 확인이 되실 거야. 맞지? 자, 어쨌든 계속 읽어봅시다. 교점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교점의 오른쪽에다가 차례대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y축에 평행한 선분을 10개 그렸어. y축에 평행한 선분을 10개 그렸는데요. 선분과 선분 사이의 간격이 모두 일정하게 밑줄 칩시다. 선분 10개 일정한 간격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일정한 간격에 밑줄 치시고요. 선분의 길이가 차례대로 왼쪽부터 L1, L2, L3, L10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 선분의 길이가 3이고 마지막 선분의 길이가 15야.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싹 다 더한 값이 무엇이 되는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y축의 평행한 선분입니다.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x는 모식이야. 맞지? 아, 지금 이 녀석은요. x는 어떤 x가? 이렇게 할까요? x는 x1이라고 하는 어떤 선분의 일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지?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아요. 얘도 y축의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x는 모식이라고 하는 x2라고 할까요? x는 x2라고 하는 어떤 직선의 일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녀석은 x는 x3라고 하는 어떤 직선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구나. 이해되지? 자, 그런데 간격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말은 x1과 x2, x3 사이의 간격이 모두 같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걸 니네가 알고 있는 무슨 수열에 연결될 수 있겠니? 등차 수열과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겠죠. x1, x2, x3 간격이 모두 동일해. 그 말은요. 실제로 이러한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는 얘기일까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말이 되겠죠. 실제로 이러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겠구나. 이 정도는 확인이 되실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xn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ln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 실제 선분의 길이가 지금 무엇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한번 L1부터 한번 식이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좀 들어보세요. L1이야. 이선분의 길이에요. 맞지? 자, 이선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선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y축의 평행에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를 구한 다음에 서로 빼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길이가 구해집니다. 맞나요? 이 점 y좌표, 이 점 y좌표 어떻게 구하느냐? 잘 들어봐. 어차피 이 점이나 x좌표는 x1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이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x자리에 x1을 대입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x해집니다. 맞지? 이 식에다가 x자리에 x1 대입해볼게. 대입하시게 되면 실제로 x1 제곱 더하기 ax1 더하기 b가 됩니다. x1 제곱 더하기 ax1 더하기 b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점의 y좌표 구할게. 이 점은 x좌표가 x1이면서 동시에 이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x자리에 x1을 대입시키게 되면 구해지는 거야. 맞지? 대입해볼까? 빼기 x1 제곱이죠. 자, 실제로 이 값과 이 값을 빼주시게 되면은 L1이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구해지는 거야. 맞지? 자, 계산해볼게. 얘랑 A 똑같으니까 지워지시게 되고요. A 곱하기 x1 더하기 b라고 선분의 길이가 구해지게 됩니다. 맞지?
자, 비슷한 느낌으로요. L2라고 하는 성분의 길이를 구할 건데 구하는 방식이 똑같겠지. 이번에는 x좌표가 x2입니다. 자, 이 x2라고 하는 x좌표를요, 이 식에 한번 대입시키게 되면은 2점의 y좌표, 이 식에 대입시키게 되면은 2점의 y좌표가 구해질 거예요. 서로 빼주시게 되면은 성분의 길이가 구해지게 됩니다. 아, 결국 L2는요, 똑같이 2 바꾸시게 되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 자리만 바뀌게 되겠고요. 알겠니? L3는 AX3 더하기 B가 되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일반화시킵시다. Ln은요, A 곱하기 Xn 더하기 B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요, 이제 직전에 문제 풀기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Xn이라고 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L은 무조건 등차 수열입니다. 왜냐? 등차 수열에다가 상수 곱한 거에다가 상수만큼 더한 꼴이기 때문에 이 표현도 무조건 등차 수열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알겠지? LN이 등차 수열이라고 확인이 되셨고요. 이제 합을 구하는 건 쉬운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L1부터 L10까지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니네가 알고 있는 식을 적용시키면 되겠다. 2분의 항의 개수 10 곱하기 첫 번째 항이 3이었고요. 마지막 항이 15이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작성이 될 거야. 맞지? 18 곱하기 5니까 계산되면 9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다시 한번 문제의 어떻게 흐름을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성분을 직선의 일부라고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직선을 각각 10으로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x는 x1, x는 x2, x는 x3라고 작성을 해봤어. 자,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x1, x2, x3 이러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일단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ln이라고 하는 성분의 길이를 얘를 이용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ln 역시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구나. 따라서 합은 뭐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해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등차 수열은 끝났고요. 등 비수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좀 단어 자체에서 의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적을게. 등 비수열이다. 자, 적으세요. 2, 6, 8 9, 3 4, 2의 비율이 일정한 수열. 자, 이웃한 두항 사이의 비율 값이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등 비수열이라 얘기를 하더라. 등차 수열은 두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었죠.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 어떤 수열 AN이 있어요. 자, 쭉 나열해볼게. 뭐 A1, A2 쭉 가서요. 뭐 AN, AN과 1, 뭐 AN과 쭉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거야. 맞지? 자, 이 수열의 이웃한 두항을 가져와 봅시다. 얘랑 얘를 한번 가져와 볼게. 그 두 점 사이의 비율을 좀 보고 싶어요. 비율이란 얘기는 진짜 나는 게 맞지? 이렇게 비율을 관찰해 보았더니 항상 어떤 고정된 값을 취하더라. 항상 고정된 값을 취하더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이 수열 A는 뭐다?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정된 값, 보통 R이라고 하는 문자로 많이 표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 등비 수열에서 핵심이 되는 뭐가 되느냐? 공, B가 공통된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R이라고 하는 문자를 쓰는 이유는 뭘까? 비율이 영어로 레이티오야. 이 레이티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앞자 R을 따와가지고 R이라고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웃한 두항 사이의 비율을 보셔야 돼요. AN분의 AN 더하기 1 보았더니 항상 고정된 값을 취하게 된다. 이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실제 수열 A는 등 비수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표현도 물론 좋지만요. 프린트에는 이 표현 말고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두 가지로도 봐주시면 돼 좋아. 자, 이 집의 양변에 똑같이 AN을 곱할게. 그러면 10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AN 더하기 1, 2요. R 곱하기 AN이야. 아하, R 곱하기 AN이구나. 자, 이런 식의 표현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식을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항에다가 어떤 R 값을 곱하게 되면은 그 다음 항이 얻어지게 되겠구나. 맞지? 어떤 항에다가 고정된 숫자를 곱하게 되면은 그 다음 값이 얻어지게 되는구나. 두 가지 표현을 모두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너무 좀 신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더해드리도록 할게. 자, 쉬운 걸로 갑시다. 1, 2, 4, 8, 16, 32, 94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수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 이 녀석
한눈에 보이실 거야. 등비수열이 맞죠? 왜 그러냐? 자, 1과 2, 이웃한 주항을 가져왔어. 비를 볼게. 1분의 2, 2죠? 2분의 4도 2고요. 4분의 8도 2고요. 아, 이웃한 주항 사이의 비율 자체가 항상 고정된 값 2를 취하기 때문에 실제 등비수열이 맞고요. 공비는 여기에서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봐도 괜찮고요. 뒤에 있는 식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어떤 항에다가 2라고 하는 숫자를 곱했을 때 그 다음 항이 얻어지는 거야. 맞지? 마찬가지야. 두 번째 항에다가 똑같이 2라고 하는 숫자를 곱했을 때 그 다음 항이 얻어지는 것이고요.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항이 얻어지는 거야. 아, 이 식까지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등비수열입니다. 그리고 공비는 뭐다? 2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등비수열 일반항까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 이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고요.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2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봐봐. 자, 마찬가지 수열입니다. A1, A2, A3, A4 쭉쭉쭉 가서 AN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볼게. 이 AA라고 하는 이 수열 자체가 등비 수열이야. 자, 첫 번째 항을 제가 한번 A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B가 R이야. 공B가 R이니까 A2는요, 실제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R만큼 곱해서 만들어진 값이야. 즉 A 곱하기 R이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 세 번째 항은요, 마찬가지야. 두 번째 항에다가 R만큼 똑같이 곱해서 만들어지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R 곱하시게 되면은요, A 곱하기 R 곱하기 R이니까 쉽게 말하면 A 곱하기 R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자, 얘는요, 여기에다가 또 R 곱하니까 A R의 세제곱이고요. 자, 일반화시킵시다. 느낌이 오셔야 돼. A2 R의 1제곱, A3 A R의 제곱이야. 4 세제곱이니까 AN은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자, 일반화된 표현까지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일반항은요,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비 R을 n-1번 곱한 꼴로 표현하시면 되겠구나. 알겠죠? 자, 이 표현까지 기억하시면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모두 끝났고요. 얘네들을 베이스로 이제 문제 좀 간단하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이제 문제 좀 풀어봅시다. 1번에 1번이죠. 좀 약간 좀 오류가 있어서 죄송해요. 1, 마산 9, 그 다음에 0이 들어있는데 이거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시고요. 마이너스 27, 81 등등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등비수열이고요. 공비 확인하셔야 돼.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곱해진 값이 몇이냐면요, 마3입니다. 이 마3이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마3에서 세 번째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값이 뭐냐면 마3이에요. 마3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마3 하면 되는 거 알겠죠? 공비보다 마3입니다. 자, 비슷한 느낌으로 2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곱해져야 되느냐? 루트 2 곱해져야 돼. 마찬가지로 루트 2 곱하게 되면은요, 세 번째 항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거 확인되실 거야. 공비 뭐라고? 루트 2입니다. 되겠죠? 이어서 바로 2번 갑시다. 이제 등비수열 AN의 어떤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등비수열 AN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일반항을 표기하기 위해서는요, 등차수열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항과 공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다.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이 n-1은 곱해지게 되는 순간 n번째 항이 표현이 되겠구나. 아시지? 자, 일단 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얘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1번, 2번, 3번, 4번 빨리 답만 좀 체크하도록 할게. 1번 볼까요? 1번.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2입니다. 따라서 수열 AN 일반항은요, 1 곱하기 공비가 2과 2 곱하기 n-1인데 앞에 곱해있는 1 곱하기 2이 없죠? 그냥 2 곱하기 n-1이라고 표기하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2번 똑같아. AN이라고 하는 수열은요, 자, 첫 번째 항이 뭐냐? 3 곱하기 이번에는 공비가 음수네요. 마이너스 5에 n-1 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3번. 자, 첫 번째 항과 공비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요. 이 정도는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항이 4야. 그 다음 공비는 2분의 1이니까 실제 AN을 바로 작성합시다. 4 곱하기 공비 2분의 1에 M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구나. 알겠지? 마지막 4번입니다. 수열 AN은요. 이번에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고요. 공비가 뭘까? 마이너스 1이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이구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계속 이어서 3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본적인 문제들을 반복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항이 8분의 1이고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있대. 일단 일반화부터 풀이합시다. A는요. 자, 첫 번째 항이 8분의 1이야. 공비가 2니까요. 2에 n-1제곱 이런 식으로 일반항 표기가 돼야 돼. 맞지? 자, 이러한 등비 수열의 제5항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n자리에 5만 대입하시게 되면 구해지겠네. 따라서 A5는요. 8분의 1 곱하기 2에 501제곱이니까 2의 4제곱입니다. 16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14하시면 2라고 구해지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4번인데 사실 뭐 4번은 제가 뭐 풀어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직접 한번 해보시고 바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어떤 공을 떨어뜨렸을 때 일정한 비율의 높이만큼 자 일정한 비율의 밑줄 치시고요. 보자마자 등 비수열이겠구나 라는 게 느낌이 드셔야 돼. 자 일정한 비율의 높이만큼 튀어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1.5m의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1m만큼 튀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튀어 오른 높이가 243분의 32m가 되는 것이 몇 번째 튀어 올랐을 때인지를 구하는 문제야. 자, 등비수열인 걸 일단 확인이 되셨고요. 등비수열의 포인트는요, 공비와 첫 번째 항이야. 맞지? 공비는 느낌을 하고 오실 거야. 1.5에서 1로 줄어들었으니까 공비가 1.5에서 1로 줄었으니까 1.5분의 1, 3분의 2구나. 이 정도는 금방 확인이 되실 건데 문제는 첫 번째 항이 1.5인지 1인지 이거를 판단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몇 번째 튀어 올랐을 때야 처음 튀어 오른 높이가 1m라고. 자, 처음 튀어 오른 높이가 1m이기 때문에 A1이 1이 돼야 돼.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튀어 올랐을 때 높이가 1이라는 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1이 1.5가 아니라 1이 돼야 됩니다. 알겠지? 자, 공비와 첫 번째 항이 모두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이거 두 개 종합하시게 되면 일반항이 구해지실 거야. AN은요. 실제 첫 번째 항 1 곱하기 의미 없으니까 안 쓸게. 3분의 2에 n-1이 돼야 되고요. 자, 이 값을 뭐로 만들어줘야 되느냐? 243분의 32가 돼야 됩니다. 이 녀석이 243분의 32가 돼야 돼. 실제 이거 바꾸시게 되면은요. 3분의 2의 5제곱이야. 실제 이건 우리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 녀석을 이 녀석과 같게 만들어주는 n값을 구하시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n은 6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여섯 번째 튀어 오르게 되는 순간 높이가 이만큼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지. 다시 한번 공비를 구하기 쉬워요. 1.5에서 1로 가기 위해서는 공비가 3분의 2인 거. 이 정도는 금방 확인이 된다고. 문제는 첫 번째 항이 1.5인지 1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튀어 오른 높이야. 처음 튀어 오른 높이가 1이라는 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6번도 뭐 쉽죠? 갈게. 제2항이 6이야. A2가 6이고요. 그 다음에 5항이 48이야. A5가 48이면 수열 AN에 대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해봅시다. A2가 6이야. 자, 항상 말하지만 등비수열, 등차수열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요. 첫 번째 항과 공비야. 첫째 항을 제가 스몰 a라고 주고요. 공비를 한번 스몰 r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A2는요. 얘네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A 곱하기 R이야. A2는요. 실제로 A 곱하기 R이 돼야 되고요. 이 값이 6이구나. 마찬가지 A5예요. A 곱하기 R의 4제곱인데 실제 이 값이 48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지? AR 4제곱과 AR 실제로 나누시게 되면요. 뭐가 남느냐? R의 3제곱밖에 안 남습니다. 자, 모르겠으면 해볼게. AR 4제곱 나누기 AR 하시게 되면요. 48 나누기 6 하시게 되니까 실제 계산 결과 8이고요. AR R의 세제곱 지워주게 되면 R의 세제곱이 8이 되어야만 돼. 맞니? 따라서 R값 몇이에요?
R값은 2가 돼야 되고요. 대입하시게 되면은 2 곱하기 A가 6이니까 A는 3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자, A랑 R 모두 구해졌으니까 일반항 완성이죠. 해볼까? 실제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요. 3 곱하기 2의 N-1제곱이나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요. 맞게 구했는지 확인 좀 해볼게. A2야. N자리에 2 들어가시게 되면은 3 곱하기 2니까 6. 맞네. 그 다음 A5야. N자리에 5 들어가시게 되면요 2 곱하기 2의 하제곱이야. 16 곱하기 3이니까 48. 아, 맞게 구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6번이랑 똑같은 문제죠. 자, 빨리 갈게. 제 3항이 마이너스 24고요. 제 6항이 마이너스 192. 두 개수열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을 A, 공비를 I라고 두었습니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실 거라 믿고요. 자, 표기를 해볼게. 자, 일단 얘부터 표기합시다. A 6이야. 여섯 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I 5번 곱해줘야만 돼. 맞죠? 이 계산 결과가 192가 되는 것이고요. 자, A 3이야.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2번 더 곱해야 됩니다. 이 계산 결과가 사라지는구나. 위의 식과 아래 식 나누시게 되면은요 AA 지워지시게 되고요. R 5제곱 나누기 R제곱이니까 R의 세제곱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변 똑같이 나누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8이 얻어지게 될 것이고요. R세제곱이 막아내야 돼. 따라서 실수 R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이제 A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위의 식과 아래 식. 아래 식의 숫자가 작으니까요. 아래 식에 대입 좀 해볼게. A 곱하기 4가 마이너스 24야. 4A가 마이너스 24니까요. A는 실제 마이너스 6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첫 번째 항 공비 모두 구했기 때문에 일반항 표기 가능합니다. A는요,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맞게 구했는지 확인 좀 해볼게. A3야. N자리에 3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4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실제 마이너스 24가 맞고요. A 6제곱이야. 6 들어가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의 5제곱이야. 마 32 곱하기 6 하시게 되면은, 마 32 곱하기 마 6 하시게 되면은 부호는 플러스 2고 숫자는 192가 맞다고. 아, 제대로 구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8번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이 5이고 공비가 3이 되고 있어요. 아, 바로 이거랑 씁시다. 첫 번째 항이 5고요. 공비가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항 표기가 될 거예요. 맞지? 자, 이때 처음으로 1000 이상이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는 문제이고요. 이 값을 1000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최초의 자연수 n이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얘기야. 맞지? 자, 해볼게. 5 곱하기 3의 n-1제곱을 1000 이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양변에 똑같이 5를 나누시게 되면은 3 곱하기, 죄송해요. 3의 n-1제곱이 2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맞지? 자, 봐봐. 3의 4제곱을 실제로 계산하시면 81이야. 그 다음 3의 5제곱이 243이 됩니다. n-1이라고 하는 이 지수가 4일 때에는 만족이 안 되지만 5부터 만족이 되겠구나. 즉, n-1이라고 하는 이 값이 실제로 5 이상이 될 때 이 문제의 조건이 만족이 되겠구나. 알겠죠? n-1이 5 이상이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를 넘기시게 되면 n은 6 이상이 돼야 됩니다. 가장 작은 값은 6이니까 아하, 제6항부터 이 조건이 만족이 되겠구나라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 실제로 n값에다가 5를 집어넣을게. A5는요 5 곱하기 3의 4제곱 맞죠? 자, 3의 4제곱은 81입니다 81 곱하기 5 하시게 되면 실제로 405밖에 안 된다고. 안 맞아. 하지만 6 A6을 구하시게 되면요 5 곱하기 3의 5제곱인데 3의 5제곱이 243이라고. 243 곱하기 5 하시게 되면 실제로 손보다 커진다고. 알겠죠? 맞구나. 제6항부터 실제로 문제의 조건이 만족이 되겠다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